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972억 원 줄어든 규모인데요. 내년도 인천시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14조 9,39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15조 368억 원보다 972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시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큰 목표를 담고 주로 민생 체험, 민생을 좀 더 어떻게 원활하게, 즉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인천시의 각종 정책이 제대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시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7,75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과 통행료 지원 등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장 공유 확대 등에 사용됩니다. 보육주거 안전 등의 복지 예산으로 2조 3,43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특히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인천형 저출생 정책에 961억 원을 투입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월세와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 등을 유지하고 긴급 생계비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추가 편성해 주거 안전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 활성화에 5,284억 원이 투입되는데 아이바다 패스 사업은 물론 인천 뮤지엄 파크 건설과 문화놀이 카드, 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투자합니다. 서민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6,00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취약계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총 6만 1,823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정신건강과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1조 977억 원이 배정됐고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9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으로 2조 1,683억 원을 편성했는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혁신중심 대학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통망과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5,073억 원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5,27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오는 12월 중순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도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한다며 최종 정례회 등원 여부는 4일 오후 위원장 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함께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과 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전문성 없고 도덕성 제로인 인사 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 출장과 독단적인 도정 운영 금지 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정신질환 관련 신고가 늘고 있지만 응급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마땅치 않아 경찰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빈 병상을 찾아 순찰차가 2시간 넘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송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면 그만큼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보니 정신질환자를 제때 인계할 수 있는 병상 확보가 시급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올해 1월부터 김포에서 유일하게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으로 발현하거나 악화돼 환자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신속한 이송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공병상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일반 병상과 별도로 상시 비워놓는 병상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김포경찰서가 병원에 인계한 정신응급 환자는 모두 99명으로 이 중 약 절반을 공공병상이 마련된 이 병원에 인계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인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병상에 여유가 없어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인계한 경우에는 최대 2시간 40분까지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정신질환 관련 신고가 늘고 있지만 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지역에 정신응급 공공병상이 생겨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공공병상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뺑뺑이라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정도로 응급실을 찾아서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사실 공공병상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은 저희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그 병실을 확보해 놓는 거거든요. 다른 신고 사건, 긴급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 지역에서 환자를 정신병원에 인계 조치한 건수는 지난 2021년 800건에서 지난해 2160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인계 건수는 지난 9월까지 이미 2195건을 기록해 지난해 인계 건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해마다 정신질환 관련 출동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 남부 지역의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25개뿐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응급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병원의 응급실. 응급실 환자들이 계속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근데 한번 터지면은 그게 크거든요, 정신과는. 기존에 있는 정신과 병원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해주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신건강지원체계 예산을 확대해 전국의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기존 110병상에서 130병상까지 확충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줄고 있는 사이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9월 말 기준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6만 6,700호로 전달보다 1.1% 감소했고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약 13,900호로 전달보다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미분양 주택이 약 9,500호로 가장 많았고 인천 약 3,400호, 서울 약 970호를 기록했습니다. 김포시가 오는 4일 오후 4시부터 김포시청 제3별관 대강당에서 김포시 과학구 유치를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과학구 유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김포 시민과 함께 과학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설명회에는 과학구 유치에 관심 있는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이번 과학구 김포 유치가 향후 김포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 도시로 안착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인천 부평역 일대에서 인천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가 열려 도로가 통제됩니다. 인천 퀴어 축제는 오는 2일 낮 1시 2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부평역 인근에서 열리는데요. 같은 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단체도 부평역 인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아침 6시쯤부터 부평대로 통제가 시작됩니다. 이후 부평대로와 경원대로 일대에서 오후 5시까지 3,400여 명이 행진 등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도로 혼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13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퀴어 문화축제는 성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병원장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벌여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도록 했습니다. 부천 소재 한 병원 원장인 A씨는 근로자 35명의 2개월분 임금인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피해 근로자 등이 제기한 임금 체불 고소 사건에서 당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지청이 A씨의 은행 계좌 추적과 스마트폰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유용한 사실을 비롯해 임금 지급 회피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 2명을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는데요. 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남자아이 등 2명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부천 범박동 카페거리 인근에 100대 규모로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범박동 카페거리 일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평소 민원이 잇따랐지만 LH와의 무상임대 계약과 부천시 협조를 통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임시 주차장을 통해 극심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이후 카페거리 등을 포함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차 현황과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 폐기물,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해양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의 해양 폐기물이 해류에 따라 외국에서 유입되면 수거와 처리 업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이 인천 현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인천발 정책 발굴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현안 4법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노종면, 유동수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박선원 등 의원도 일부 법안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된 뒤 인천에서 거짓 5인 신고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자료를 보면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112 거짓 5인 신고 건수는 4,589건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5,691건보다 19.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인천경찰청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찰력 낭비를 막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 균형 확대와 양성평등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합니다. 시교육청은 지역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지역 내 전체 중고등학교 270곳 가운데 당일 성별의 학생만 다니는 단성학교는 전체의 47%인 127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단성학교가 집중돼 해당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가중되고 성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학교에 3년간 총 9천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화장실과 보건실, 탈의실 등 환경 개선과 학습실, 도서관, 휴게공간 등 학생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환 신청은 학교별 자율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선정됩니다. 인접 학교 간 과밀, 과소학급 발생과 남녀 성비 불균형이 지속되는 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